네, 크로코다일 남자 훈련소 소장 크로코다일입니다. 오늘 똥86 백과사전은 평소랑은 좀 달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재명이랑 그 휘하의 똥86들인데요. 이 똥86들이 지금 이재명이랑 벌이고 있는 그 음모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이 느닷없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지고 이제 3달도 안 지났는데 참 이 낯짝이 참 두꺼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치라는 게 원래 명분 싸움인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면은 도의적으로 한 최소 1년 정도는 자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염치가 없고 낯짝이 두껍다.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이 선거에서 졌으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뭘 설명을 해야 돼. 대선같이 큰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당내에서 너 때문에 졌다 뭐 쟤 때문에 졌다 이러면서 막 남탓 공방 일어나고 막 시끌시끌해지는데 이걸 갖다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후보가 다 책임을 지고 야 이거 내가 다 부족해가지고 진 거니까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라 하고 이제 순장조 몇 명이랑 해가지고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그 다음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게 정석이죠. 근데 이게 당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이 피해를 적게 보는 방안인데 민주당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한테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걸 다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있죠. 대선을 이끌다가 패배한 송영길을 전략요충지인 서울시장에 공천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마치 자기네가 이번 선거를 이긴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보면은 선거에서 이긴 당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재명 막 영전하고 책임져야 되는 당대표는 지금 책임 안 지고 막 서울시장을 나가고 하여간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거 더 압도적으로 졌어야 되는데 고작 0.7% 차이로 아깝게 지니까 이게 한 번만 더 하면 이기겠네 이러면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민주당 내의 똥팔육들은 지방선거 이기는데 별 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거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을 이재명이 먹기 쉽도록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바칠까 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재명이 이 민주당을 완전하게 먹어치워야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안전해지거든요. 말하자면 민주당을 제물로 바치고 이재명을 살리는 그런 이상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재명이랑 그 민주당 내 똥팔육들이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지난 민주당 경선을 살펴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민주당 내 똥팔육들이 전부 다 문재인 뒤통수를 치고 이재명한테 찰싹 달라붙으면서 친문인 이낙연이 석연치 않은 그런 패배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송영길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면은 경선 룰이나 이런 어떤 일정에서 이렇게 막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한테 일방적으로 그런 유리한 판정을 내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일 크게 작용한 게 뭐냐면은 바로 사퇴자들의 표를 모수에 넣냐 안 넣느냐 그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이나 뭐 유력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사퇴를 하면서 이 후보들이 받은 표가 4표가 되니까 이거를 계산에 넣냐 마냐로 의견이 갈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표가 들어가면은 모수가 커져가지고 이재명이 과반 득표를 못하고 표를 빼버리면은 이재명이 과반 득표를 하게 돼가지고 이 결선 투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결선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이 최후의 일발 역전을 노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투표에서 후보가 중간 사퇴를 했다고 이 총 투표수가 줄어드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무효표 처리가 되고 총 투표수에는 포함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어려운 걸 갖다가 민주당이 해냅니다. 이 표를 모수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 최종 3차 경선에서 원래대로라면은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득표를 해가지고 결선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는 바람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걸 갖다 보면은 민주당 내 똥팔육들이나 김어준, 이동형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장난 스피커들. 얘네들이 얼마나 이재명한테 영혼을 다 바쳐가지고 충성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패배의 원인이 이재명한테 있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은 민주당 주주 똥팔육들이랑 그동안 민주당에 달라붙어가지고 코인팔이를 하던 스피커들 전부 다 이 모가지가 한꺼번에 날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약물고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 때문에 졌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미 고소고발을 너무 많이 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벌금 90만원짜리 뭐 이런 짜잘한 게 아니고 피선거권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범죄들이 엄청 많아요. 뭐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뭐 해경궁, 경기도 세비 횡령건, 뭐 백현동,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 코인은 그냥 떡락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만 걸려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팔육들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살리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저지른 일을 갖다가 뭐 어떻게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정치 탄압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 바쳐가지고 이재명을 구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재명한테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고 민주당 당대표로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야당 당대표, 대권 주자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로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게 되고요. 소환 조사나 조사 요구 이런 것들을 다 거부를 하면서 버티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이재명은 박지원을 내세워가지고 이 민주당 내부의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데 써먹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갖다가 숨길 생각도 없잖아요. 원내대표도 지금 이재명계로 갈아치우고 송영길을 바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한 것도 다 이재명 구하기 작전의 하나였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송영길이어야 했느냐. 이 이재명 방탄 계획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이재명이 최대한 빨리 배지를 달아야 되고요. 가장 빠르게 배지를 다는 방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로 당선이 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을 공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비게 만들어야겠죠. 세 번째는 그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진 이상급 유력 정치인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전에 있던 정치인 밀어나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밀어낸 정치인이 막 초선이고 이러면은 누가 와도 그냥 지역구 뺏기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재명 급수가 초선 의원급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 밀려난 국회의원이 적어도 광역단체장급 선거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밀려난 국회의원이랑 이재명이 급이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서울시장 이렇게 나가면은 억지로 밀어냈다는 그런 인상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만족하는 지역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맞는 게 송영길이고, 송영길을 서울시장으로 밀어놓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들어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니냐라고 지금 저희가 이걸 대선 패배 직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개양을은 이 송영길이 거의 20년 동안 국회의원 한 민주당 공인 텃밭이고, 송영길은 민주당 당대표까지 한 똥팔육의 큰형이잖아요. NHK에서도 이 맹활약을 한 그런 민주당의 어떤 기둥 같은 정치인인데, 송영길이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면은 적어도 kup스로는 이상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완벽한 자리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송영길도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그런 어떤 대중들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건데, 똥팔육들은 가본계의 시선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애초에 그런 대중적인 시선을 신경 쓰고 따진다고 하면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아, 그러면 성남 분당 갑은 어떠냐. 그럼 여기가 이재명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고향이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다 이 성남 지역이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은 이재명한테서 좀 마음이 많이 떠났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보궐이 치러져야 되는 분당갑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역구고, 여기가 바로 이 대장동과 이 백현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포함이 된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길 나간다는 거는 그냥 뭐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을 서울시장 선거에 버리는 패로 놓고 이재명이 계양을을 차지하러 가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잡음이 많고 뭐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았던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송영길이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인이라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 컷오프라는 방식으로 이 배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송가역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를 다 개박살을 내놨잖아요. 왜냐면은 송영길이 서울시장 후보가 안 되면은 계양을에 보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송영길은 반드시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 정상인들이 정상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민주당을 비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송영길을 밀어붙인 겁니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박영선을 밀려고 했었어요. 박영선은 서울시장 재선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있었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쿄박이라든가 뭐 이런 네거티브를 재활용하는 게 힘들고, 저번 보궐선거는 LH 때문에 민주당이 폭망한 선거지만은 박영선은 그래도 꽤 선전을 해가지고 이번에 나오면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박영선은 원조 친문도 아니고 이재명 계열도 아니어가지고 지금의 민주당은 막말이나 뭐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할수록 합리적이다, 정치 천재다, 개혁의 선봉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띄워주고 있는 마치 일본의 그 제트회 같은 거라 가지고 일반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들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박영선의 대항마인 송영길과 박주민을 컷오프 시켜가지고 사실상 이 박영선을 천거하는
그런 식의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물 건너간 거죠. 실제로 박영선이랑 접촉도 여러 차례 했고 박영선 인터뷰들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시동을 걸었던 것 같긴 한데 송가역들이 몰려가가지고 민주당 초토화시키고 결국 송영길이 후보로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송영길 지지율이 어떻죠? 20몇 프로만 이렇게 나오던데 이대로 가면은 송필패입니다. 그냥 얼마나 이재명을 살리고 싶으면 서울시장 자리까지 내다버리냐고요. 아니 이재명이 뭐라고 그렇게 막 서울시장 자리까지 내다버리면서 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작전에 이 민주당 내의 똥팔육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 상황이고요. 그만큼 민주당 내의 당심이라는 게 이 평범한 국민들이나 정상인들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도층 떠나고 민심과의 괴리는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지지했던 비교적 이 합리적인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 다 실망을 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은 점점 더 극단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남게 되겠죠. 물론 이재명은 그렇게 돼야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아야 자기가 당을 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나중에 선거가 되면은 결국 한국 대선은 양당제로 흘러가니까 국민의힘이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자기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재명이랑 똥팔육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반적인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장악하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당 정도는 뭐 얼마든지 갖다 바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민주당 똥팔육들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그냥 가만 냅두면은 알아서 망합니다. 이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분탕을 치고 막 이런 것만 좀 없으면은 괜찮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